이번 영상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원칙과 그 원칙을 위한 전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두 가지 원칙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원칙은 깔끔하고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작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원칙인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사항 작성을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델에게 원하는 작업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깔끔하고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이 원하는 출력을 만들어내도록 안내하고 관련성이 없거나 잘못된 응답이 나오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깔끔한 프롬프트 작성과 짧은 프롬프트 작성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더 긴 프롬프트가 모델한테 더 많은 명확성과 문맥을 제공할 수 있어서 더 자세하고 관련성 있는 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깔끔하고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첫 번째 전술은 입력에 구별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구분 기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분자는 보통 쌍따옴표 3개로 구성된 3중 쌍따옴표, 그 다음에 백틱, 이거 따옴표 아닙니다. 역따옴표예요. 따옴표랑 모양이 좌우반대죠. 이거 3개로 구성된 3중 역따옴표, 그리고 3중 대시, 그리고 꽉끈갈로, 그리고 XML 태그, 이런 게 있겠죠. 이 예시를 보면 구분 기호를 안 쓰게 되면 이렇게 요약할 텍스트 다음에 나오는 세부 지시사항까지 요약할 텍스트로 인식해서 이것까지 요약 내용에 추가할 수가 있죠. 반면에 구분 기호를 써서 범위를 명시적으로 지정해 준다면 요약할 텍스트 다음에 나오는 세부 지시사항은 요약하는 텍스트에 추가되지 않고 지시에 반영이 되어서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구분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인스트럭션 인젝션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요약할 내용 안에 어떤 지시사항이 있을 수 있죠. 그 경우에 이 모델이 이게 요약할 내용이 아니라 본인한테 지시를 내린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지시한 요약해라 이런 명령을 잊고 엉뚱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예시에서도 보면 요약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요약 그딴 거 집어치우고 지금 뭐 고양이 찬양하는 시나 읊고 있죠 지금. 하지만 구분자를 사용해서 요약할 범위를 명시적으로 지정해주면 챗GPT는 이게 지시 형태의 문장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역다운표 안에 있으니까 지시가 아니라 요약할 내용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깔끔하고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음 전술은 구조적인 응답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응답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응답받은 걸 가지고 뭐 메일을 보낸다든지 무언가를 하기 위해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동화 프로그램이 이 응답을 더 잘 읽어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특정 포맷으로 이 응답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예시를 보면 출력을 JSON 포맷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마지막에 이런 키와 값이 쌍을 이루는 형태인 JSON 모양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깔끔하고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번째 전술은 모델에게 특정 지시를 하고 그 지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을 하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예시를 보면 어떤 글을 단계적으로 바꿔서 다시 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지침이 없으면 제공된 단계 없음이라고 적으라고 단서를 달아놨어요.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지시한 대로 각 스텝별로 뭐를 하면 되는지 작성을 잘 해줬죠. 두 번째 예시는 이게 딱히 어떤 지침이 있는 글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공된 단계 없음이라고 응답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깔끔하고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마지막 전술은 내가 요청하는 지시에 대한 응답의 성공적인 예시를 미리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퓨샷 프롬프팅이라고 해요. 예시를 보면 아이의 질문에 대한 할아버지의 답변의 어떤 스타일, 이런 식으로 이런 스타일로 답변하라고 미리 예시를 알려줬어요. 지금 보면 할아버지는 어떤 비유 같은 걸 써서 상당히 시적으로 답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아이의 입장에서의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활력성이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위에 예시에 나온 할아버지의 답변과 아주 유사한 스타일로 비유를 쓰고 시적으로 답변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챗GPT 같은 LLM을 다루는 첫 번째 프롬프팅의 원칙, 깔끔하고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작성한다에 따른 4가지 전술. 첫 번째, 구분기호 사용. 두 번째, 구조적 응답 요청. 세 번째, 조건 충족 여부 확인 요청. 네 번째, 성공적인 결과 예시 제공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프롬프팅의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바로 모델에게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도 아니고 AI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험 결과 실제로 생각할 시간을 주면 응답 결과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실제로 몇 년 전에 GPT-3에 Let's Think Step by Step 이라는
천천히 생각해 볼까요? 이런 문구를 프롬프트에 추가하니까 GPT-3의 응답이 더욱 개선이 되는 결과를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모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한 첫 번째 전술은 바로 모델이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챗GPT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하나의 지시만 하는 게 좋긴 해요. 그런데 두 가지 이상의 지시를 해야 하고 복합적인 결과를 얻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단계를 지정해 주라는 거죠. 예시처럼 어떤 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다음에 번역하고 이름을 뽑아내고 이걸 JSON으로 출력하는 것을 한 번에 시키면 이 모델이 혼동을 느낄 수도 있고 지시 중에 일부를 씹어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지시를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뭘 해야 하는지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 요약한다, 두 번째 스텝 번역한다, 세 번째 스텝 이름을 뽑는다, 네 번째 스텝 JSON으로 출력한다. 이런 식으로 스텝별 지시를 주는 거죠. 그럼 모델은 스텝별로 지시를 수행할 겁니다. 그럼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응답받은 것 중에 3. listed names 땡땡으로 나오는 게 싫다. 응답 형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앞서서 이야기했던 성공적인 결과 예시를 제공하고 구조적 응답을 요청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름 땡땡으로 나오게 포맷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예시처럼 스텝에 따른 타이틀이 지정이 되겠죠. 모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한 두 번째 전술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 전에 모델이 특정 문제에 대한 자체 솔루션을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게 한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예시를 보면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비용 계산 문제가 있고 이 학생이 잘 풀었는지 판단해 보라고 했을 때 모델이 이 학생은 잘 풀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런데 이거 사실 틀린 거거든요. 학생풀이 3번을 보면 유지비에 평당 10만 원이 아니라 만원 추가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모델은 이 틀린 풀이를 지금 맞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가 잘못됐죠. 이번에는 챗GPT한테 네가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네가 푼 거랑 학생이 푼 거랑 비교를 해서 학생의 풀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판단해 보라고 하니까 본인이 먼저 솔루션을 이야기를 하고요. 본인 솔루션하고 학생 솔루션하고 비교를 했더니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다르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틀렸다. 라는 아까랑 전혀 다른 올바른 답변을 얻어낼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모델에 생각하는 시간을 주고 단계적으로 지시를 수행하게 하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걸 확인했어요. 이를 위한 전술 두 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작업 완료 단계 지정. 두 번째, 성급하게 결론 내기 전에 자체 솔루션을 해결한 다음 결론을 내리게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전술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원칙과 그 원칙대로 프롬프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술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챗GPT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을 하면 다음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